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볼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다. 상당히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 파월의 입이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원래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발언들이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몇 달 전 생각해보면 숨은 큰 매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수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bp 얘기도 다시 나왔고요. 3월 22일 이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부담감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유동성이 줄어들진 않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달리면 안 되죠. 시장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입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0bp 가능성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시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본다라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이라는 게 이 시장의 매수 매도, 이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를 예를 들어 보면 2,400에서 2,500 됐을 때 2,500 가까이 가면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죠. 2,400이 가까워지면 반발 매수가 나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좋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추세도 못 만듭니다. 너무 박스권이 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2,400에서 2,500 국내로 따졌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작은 호재라도 잡고 그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하루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직후에는 이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제 밤 같은 경우 이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서 관련 의회 청문회를 파월 의장 같이 참석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경제 지표는 금리의 궁극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였거든요. 첨언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지켜봐야 좀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랑 보수적인 발언, 오늘 현재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그러면 또 3월에 50bp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걱정하는, 출렁이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는 좋은 내용,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연준은 임금이 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연체율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베이지북은 시장이 좀 편안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 변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는 나스닥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어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다우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굉장히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에서 사실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지표의 가장 더 중요한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표의 중요도보다도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굉장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이런 고용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결과, 여기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11.9만 건에서 24.2만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리고 레저 및 접객업이 8.3만 건, 굉장히 이 레저 쪽에서 전체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미국 경제가 너무 활성화가 되고 고용도 견조하고, 그러면
이 금리, 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은 사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거든요. 고용 인력의 주간 단위 수치를 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장이 떨어졌었고 바닥에 가까웠기 때문에 박스권 바닥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이유를 여기서 찾았거든요. 이 주간 단위 수치를 보면 2월 들어서 둔화되고 있고 2월 후반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2월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월 안에서 세부적으로 주간으로 나눠보면 뒤로 갈수록 좀 처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에 대한 또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표에 대한 이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은 이 지수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에 굉장히 특히 주식시장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고용 보고서 해석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이 테슬라는 뭐 변동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래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 베른버그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뭐 모델 Y가 뭐 기계 결함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뭐 악재들이 나오면서 3%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2차전지 분위기가 꺾인 게 아니라 좀 개별 이슈고 좋은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VR 시장에서 AMD가 확고한 지배적 위치가 있다. 뭐 CS가 AI 산업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승시킬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애플도 추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확 꺾였다라기보다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정도가 결정되는 이런 모습이 미국 증시에 나오고 있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끌고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의 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22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1원 40전. 그러니까 1300원 살짝 아래였다가 1300원을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근데 오늘 소폭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달러원 환율 7원 하락 출발할 예정이고요. NDF 달러원 환율 봤을 때 1315원이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다우는 약보합이지만 나스닥이 좀 더 크게 올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환율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어제 이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외국인 매수하기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오늘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애플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찾으셨는데요. 바로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앞서서 뭐 반도체의 긍정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큰 종목이고, 원익그룹이라는 굉장히 큰 그룹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사실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때 많이 올라갔었던 대장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익 IPS 반도체 대장주이지만 시장에서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앞서서 달리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비주들까지도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자체가 좀 산업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좋아진다라는 데 이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요. 투자도 그렇고요. 재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상저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좋은 세상으로, 좀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차와 반도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투심도 바닥찍고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자체도 반도체가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곧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원익 IPS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적게 낮을 때는 한 3만 원대 그리고 많게는 3만 2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원익 IPS에 대한 매력 포인트 좀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우선 4분기, 22년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실은 영업이익이 났어요.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액도 YOY 따진다면 80%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손실로 인해서 이 순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투심도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원익 IPS 반도체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보통 반도체 장비주들이 디스플레이 장비도 같이 많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삼성 낸드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가 좋지 않았었다가 반도체 매출도 QOQ로도 한 12%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외환 손실이 한 200억 정도 반영되면서 순손실이 나왔었는데 이 환손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영업 손실이 아니라 환손실은 회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외적인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원익 IPS도 상저하고 수준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한 20%는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이 하분기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통과하지만 원익 IPS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도 좀 싸고 반도체 업황도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이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금년 하반기까지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원익 IPS가 3만 원대 초반입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제일 높았던 게 작년 한 5월쯤 되네요. 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이 반도체가 좋은 게 굉장히 오래된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원익 IPS 좀 싼 편이고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2분기까지 보신다라면 지금부터 한 20% 정도 상승 가능해서 37,5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익 IPS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우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